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토에고 즈음 한국경제신문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나는 과연 같은 사람일까? 초롱초롱하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인 나. 학교에 다니면서 그 속에서 왁자지껄 친구들과 어울리는 나.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와 두루뭉술하게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나. 그리고 노인이 되어 황혼이 깃든 나. 인생이라는 타임라인에 수많은 내가 존재한다. 만일 지금의 내가 어린 시절의 나와 황혼의 나를 만난다고 상상해보자. 경험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같은 사람이라 인식할 수 없을 테다. 세월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괴리감 또한 더 분명히 느껴지기 마련이니 나라는 존재는 시점에 따라 충분히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모두 나지만 모두 같은 나는 아니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인지 묻는다면 지금 이 순간 인식할 수 있는 나만이 진짜일 것이다. 한 여인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파블로 피카소에게 다가와 네킨에 무엇이든 좋으니 그려달라며 낙서라도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적절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에 피카소는 그림을 그려준 다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나머지 항의했다. 불과 30초 만에 그렸잖아요. 저는 이 실력을 얻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피카소의 대답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최근 한 미술품 경매에서 피카소의 그림이 수백억 원에 거래됐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때도 피카소의 현재 유명세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쉽게 납득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40년이란 시간이라니. 피카소가 유명세를 얻기까지 노력하는 과정은 놓치고 지나간 것이다. 모든 가치를 재화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의 가치는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라면 그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량을 토대로 계약 기간 동안 발휘할 미래의 잠재성까지 고려한다. 기업에서는 그 사람의 포부나 미래 가치를 보고 연봉을 제시한다. 반대로 구직자가 지원할 회사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따져본다. 물론 가치라는 것이 무작정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재능이 원석이라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그 원석이 반짝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끝없이 연마하는 과정이다.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일수록 같은 원석으로 만들어진 보통의 작품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기준에서 나의 시간은 얼마일까? 눈물은 아름답게 방울방울 맺히는 이슬과 닮았다. 그리스 신화에는 아들을 잃은 새벽의 신 에오스가 비통함에 빠져 흘린 눈물이 이슬이 되어 세상을 적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기의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물로 응결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는데 어쩌면 사람에게도 제각기 눈물점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 눈동자에 슬픔이 맺히고
그 과정에서 바깥과 온도차가 생기면 이슬이 맺힌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결국엔 흘러넘치는데 이것이 슬픔의 은결체인 눈물인 셈이다. 그러니 행복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듯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때는 우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카타르시스에 속한다. 슬픔을 참거나 삼키기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어리진 슬픔이 딱딱하게 굳어 가슴속에 돌로 남는다. 우리는 이를 한, 원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한번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슬플 때는 슬픔이 응어리가 되어 마음이 완전히 딱딱해지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눈물로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살다 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사력을 다한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 그때 밀려오는 허망함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가 있을까?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높은 곳으로 올려다보며 소망하는 미래를 그려본 듯 지친 육신은 바닥을 점점 더 깊이 파고든다. 한동안은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잠시 내려갈 만큼 내려가도 괜찮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다시 몸을 일으키지 않던가?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덤바에 따르면 우리가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수는 최대 150명이라고 한다. 이른바 마당발이라 불릴 정도로 관계의 폭이 넓은 사람도 인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고 보면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절의 기술이 필요하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도 각자의 사정이나 시간 때문에 멀어지고 마는데 굳이 진심이 담기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랑과 험담을 일삼는 모임, 나를 낮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 끊이지 않는 다툼으로 좀처럼 타협점을 찾기 힘든 사이 등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와는 서서히 거리를 두고 멀어질 필요가 있다. 관계의 숲엔 150그루의 나무밖에 심지 못하는데 심긴 나무들이 모두 상해 있다면 차라리 몇 그루 없더라도 튼튼한 나무만 골라 심는 것이 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 잘하지 못하는 관계는 잘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내 시간과 감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은 걸으면서도 한 손에 책을 펼치고 들고 다닐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남북전쟁 시절에도 마음을 다지기 위해 셰익스피어를 읽었다고 하니 그의 책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훗날 노예해방 등 수많은 업적을 이룩한 링컨을 우리는 다시 책에서 만난다. 독서란 시공을 초월해 창작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처럼 강산이 수없이 변해도 가치 있는 책은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배움을 원하는 이에게는 깨달음을, 심신이 지친 이에게는 살아갈 기운을 북돋아 준다. 때로 주변 사람들의 영혼 없는 조언보다
나와 성향이 비슷한 저자의 책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실제로 나는 철학자들의 주옥 같은 글들을 읽고 나서야 무지한 스스로를 다시금 자각할 수 있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쪽에서는 연일 고공행진인 부동산과 주식 이야기가, 또 한쪽에서는 돈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일상의 해프닝들이 사건 사고라는 이름으로 게재된다. 이럴 때면 우리는 평생을 다 바쳐도 돈의 일부만을 가질 수 있을 뿐인데, 돈은 우리의 마음을 모조리 휘어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작 숫자가 적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그 안에 기쁨, 슬픔, 분노와 같은 무수한 감정과 수많은 사연이 담겨 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쉰다. 각종 공과금과 보험금, 대출금 명목으로 손에 쥐기 무섭게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는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돈이 든다라며 푸념했다. 그 말에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돈에 초탈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릴 때는 10,000원짜리 한 장만 손에 쥐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 통장에 돈을 채워도 마음이 불안하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한다.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생활비를 넘어 돈은 고마운 마음이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선물로 둔갑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되어주기도 한다. 돈을 벌기 위해 받은 스트레스를 돈을 쓰면서 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돈의 것이 되지 않으려면 돈을 온전히 가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세차게 달리던 기차도 연료가 바닥나면 도중에 멈춰버린다. 이처럼 간절히 바라던 바를 막상 이루고 나면 뒤따르는 무거운 공허함에 짓눌려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동력의 상실은 곧 정신의 표류로 이어지며 지체할수록 삶의 의지도 점점 옅어진다. 어떻게든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인 열망을 공급해 연소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수업을 하던 중 교실에 쥐 한 마리가 나타나 소동이 일어났는데 놀란 쥐가 재빠르게 숨어버리는 바람에 아무도 찾지 못했다. 그때 눈을 감고 있던 한 아이가 쥐가 숨어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대신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소리를 듣고 쥐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이다. 선생님은 그 아이를 특별한 귀라고 부르며 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한다. 이 아이가 훗날 그래미상을 25번이나 수상한 가수 스티비 원더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아로새겨서 오래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유독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토록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것은 어째서일까?
아마도 그 순간 청자가 처한 상황과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감 능력이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국웅영웅인 이순신은 수세에 몰린 전장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로 병사들을 독려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이 느낀 절망감을 가슴 깊이 공감한 이순신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라는 의지를 말로 또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처럼 펄펄 끓어오르던 마구마도 세월이 흐르면 차갑고 단단한 암석으로 변한다. 암석의 거칠었던 표면은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점점 풍화되어 매끄러워진다. 타들어갈 듯 뜨거운 어떤 감정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온기를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모양은 변했을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적당한 망각기와 냉각기를 거친 기억들은 마음속에 매끄러운 암석으로 남는다. 간혹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다가 무드셀러 증후군에 빠지기도 한다. 안 좋았던 일들은 쏙 빼놓고서 좋은 일들만 모아 추억이라 포장하며 그리워하는 일종의 퇴행시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무뎌지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독일 심리학자 헤르망 에빙하우스가 주장한 망각곡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보를 습득한 지 30분이 지난 후에는 기억의 절반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난 뒤에는 21%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지독한 아픔의 순간들도 반복적으로 되새기지만 않는다면 풍화되고 다듬어져 나머지 21%의 진실만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한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100%의 진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이는 생존의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몰입이란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몰입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미술가, 음악가, 스포츠 선수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표본을 연구하며 이들이 작업할 때 몰입 여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명받았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몰입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인상파의 창시자인 프랑스어가 클로드 모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고자 여러 악조건에서도 야외 작업을 고집했고 연작할 때는 10개가 넘는 캔버스에 순서 없이 그렸다. 모네는 이렇게 작업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된다며 이런 작업 방식을 선호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자신만의 몰입법이 있다. 나는 주로 잔잔한 음악을 듣는다. 찬찬히 일렁이는 생각의 파도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새 글감이라는 섬에 도착한다. 이는 현실 속 나를 잠시 잊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생각의 섬에는 나를 괴롭히는 현실적인 방해물들이 없으며 시간이라는 개념마저 망각하게 한다. 때로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으며 몰입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무언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언가 잊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각자 몰입의 섬으로 떠나보면 어떨까? 전력으로 질주해도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다. 노력이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거라면 좀 더 시간을 두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겠지만 애초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면 그동안 노력이나 시간을 허비해버린 셈이다. 어느 때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다. 그러나 속력을 내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빠른 길이 어디인지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조급한 마음에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조금 쉬어가며 주변 풍경도 즐기고 길도 찾아보면서 시야가 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 유수불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때로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함께 흘러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그 변화의 결말이니 말이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그렇다고 변화라는 단어를 너무 거창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작은 변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